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동에서는 옴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집단 발병했는데요. 병원 노사 양측은 타협 없는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립요양병원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시립 제1요양병원의 상황을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진과 노동자들이 현재 병원 운영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위탁 운영자로 나선 법인 측이 수익만을 쫓는 나머지 선을 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린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식사를 배식하고 청소까지 하게 됐다며 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 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의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임금 체계와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과장된 주장으로 선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후가 되면 80억에서 90억 적자가 나고 이것은 제가 부담하든지 광주시가 부담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가 보건의료 체계에 양측은 호봉제냐 연봉제냐의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립병원 위탁 운영 법인은 전임 법인 시절 5년 동안 발생한 65억 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반해 노동조합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 필요하다며 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측이 피켓 시위를 이유로 노동자 6명을 해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업무 방해 및 병원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권으로 지부장 외 6명이 해고되었고 현재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330여 명. 병원과 노조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직장 폐쇄로 맞선 법인 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에는 10년 전 두 번째 시립요양병원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시립요양병원 역시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병원을 위탁 운영해오던 전남대학교 병원이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시립요양병원의 운영 구조, 무엇이 문제인지,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개원한 광주시립 2요양병원.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7월을 끝으로 사업권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 투입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전남대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할수록 쌓이는 적자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시립 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18억 5천여만 원, 전체 의료비용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공익적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지만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돼 광주시로부터의 운영비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사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광주시립 1요양병원의 갈등 역시 그간의 적자폭을 인건비 절감으로 타개해보겠다는 병원 측과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노동자 간의 의견에서 빚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착한 적자인 만큼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입을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 가갖고는 이제 재정 투입을 전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적자가 누적된 상태 또 그런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기이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각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 사업 대상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4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국립대 2곳만이 포함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설립 여파로 전폐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대학.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2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 전남에서만 14개 대학이 혁신 기획서를 냈습니다. 1차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남대, 순천에서는 순천대가 포함이 됐고 국립대가 8곳, 사립대가 7곳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캠퍼스를 인공지능 융복합 혁신 허브로, 전남 캠퍼스를 신기술과 첨단 산업 혁신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발전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대학 통합 등 나름의 혁신안을 제시했던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단계 이제 더 혁신적인 계획서로 발전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 지정된 7개 사립대학에는 충청권과 강원권, 영남권이 모두 들어가 있고 특히 영남권에는 4개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15개 예비 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서를 추가로 받아 심의한 뒤 10월 말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윤희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오늘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은 기정사실이라며 그에 맞춰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한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캠퍼스 건축 완공 시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출연금 삭감 액수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정부 또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250개 환경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으로 제소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크고 작은 질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 처리 시설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바닥이 워낙 진흙 상태여서 호흡은 희미한 상태였고 몸은 좀 가눌 수 없는 상태, 보조 마스크 씌워서 구조를. 작업장은 지하 3m의 매우 좁은 공간.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습니다. 다 양식장에서 원래 일하던 노동분들이신 거죠? 전문적으로 따로 그 직원들 아니거든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쌓인 진흙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산소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좁은 공간에 7명이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산소를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지난해 말 영암에서는 지하 물탱크에서 가스가 노출돼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 재해자는 362명, 그 가운데 40% 넘게 사망했습니다. 밀폐 공간은 한 번의 호흡만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중대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기로 농도 측정을 해야 하고
측정기가 없는 경우 충분하게 환기를 한 뒤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로 예정했던 제193회 정기 연주회 선물 공연을 합창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광주예술의 전당 재개관 이후 시립합창단의 첫 연주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추잡한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 박서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와의 만남에서 미쓰비시가 지급하는 배상금이 아니라면 절대 안 받는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정부의 치졸한 짓에 대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지금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택도 찾아 안부를 물었습니다.